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83년생이고요. 제가 40살을 넘어가면서부터 나이를 세진 않았는데 최근에 친구분 통해서 소식을 접하니까 제가 43살 정도 됐고요. 만 나이로 하면 42살이 되더라고요. 네. 이른 나이에 교수님이 되신 거 아니에요? 뭐 교수님에 대한 인식이 일반 사람들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다 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인식에 비해서는 제가 좀 일찍 됐죠. 제가 32살이 됐거든요. 네. 뭐 운이 좋았습니다. 태어난 거는 전남 순천이고요. 근데 태어나기만 하고 순천에서 살진 않았었어요. 국민학교 1학년 1학기까지는 전남 광주에서 다녔고요. 아버지 직장 문제 때문에 그때부터 서울로 올라왔고 서울에서 초중고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지금 여기 충북 제천 세명대로 와서 전 모교 출신입니다. 네, 여기서 졸업을 한 다음에 네, 수련의도 여기 학교 병원에서 받고 이제 교수가 되었죠. 그래서 실력이 출중하셔서 바로 교수님으로.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실력도 있지만 운도 따라야 되니까 네네. 살아가는데. 되게 이끌어주시는 좋은 분을 만나서 운이 좋게 딱 적당한 아주 이른 시기에 된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생각인데요. 고등학교 때 제가 막 공부를 못하진 않았죠. 근데 뭐 전교 1등을 맨날 하고 밥 먹듯이 하고 막 그런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막 이런 학생이 아니라 엄청 활동적으로 약간 노는 걸 좋아하는 좀 더 사람이긴 했는데 그래도 의학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약간 이타심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자랑이라면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을 도와주는 데서 본인이 약간 존재함을 느끼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의학을 전공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의대가 좀 많이 지금이 더 높긴 하지만 높았거든요. 그래서 의대를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나는 의대보다는 한의대를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한 게 뭐 자세히 알아본 건 아니지만 한의대는 의학적인 지식 플러스 한의학적인 지식을 같이 배운대요. 근데 의대를 가면 의학적인 지식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6년 공부할 거 2배로 공부하면 내가 모르는 분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의대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한의대로 오게 됐죠. 네. 근데 적성에 맞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은 사라진 개념이지만 문과 이과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완벽한 이과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이과 인간이란 이야기는 수학, 과학은 공부하지 않아도 성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과에 해당하는 국어, 영어는 너무 이거는 뭐 제가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문과 계열은 못 가겠다. 그래서 그럼 이과 계열 그중에서 의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한의대를 딱 들어와 봐서 한의학을 처음 공부를 하는데요. 어쨌든 인체에 대한 걸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과적인 지식이 있긴 합니다. 근데 한의학 자체는 문과 감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응하는데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의대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선배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한의대 온 게 진짜 너무나 잘 된 거야. 왜요? 저는 한의학 과목이 안 맞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가 안 돼요. 힘들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만약 네가 그 상태에서 의대를 갔으면 너의 그 치우친 성향 자체를 중화시킬 어떤 기회도 없이 그냥 딱 그쪽으로만 갔을 거래요. 외골수처럼. 근데 제가 문과적인 성향을 가진 학문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문과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하게 되고 문과적인 생각을 좀 더 하게 되고 너무 치우치지 않게 약간 융통성과 함께 유연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들면 코걸이라고 저는 약간 팔랑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잘 왔나? 좋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어느새 약간 한의학에 스며들어서 지금은 되게 한의학이 좋습니다. 네. 그럼 한의학 중에서도 어떤 거를 전공을 하셨나요? 한방 생리학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한방자를 좀 빼요. 생리라고 해서 한의학이 한문 베이스예요. 날생자 이칠이자를 씁니다. 사람이 인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원리들을 공부하는 거고요. 그거는 아마 일반 분들은 생명과학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현대의학적인 생리학이고요. 한의학적인 생리학이 또 다른 개념이 존재합니다. 저는 한의학적인 생리학,
현대의학적인 생리학 두 개를 다 강의하고 있어요. 이게 참 제가 맨날 1학년 수업에도 들어가는데요. 1학년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항상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무나 뻔한 질문인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희는 어떤 한의사가 되고 싶니? 결국은 어떤 한의사를 존경하느냐, 어떤 한의사가 되고 싶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항상 해주는 말이 돈을 쫓는 한의사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돈을 쫓고 환자한테도 이득이 되면 상관이 없다. 근데 저는 이거 하나만은 너희가 꼭 갖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길거리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너희가 나서서 도와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항상 해요. 그래서 이게는 참 도움이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항상 약간 준비하고 있는 게 학생들한테 말을 하는 게 공부할 때,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 한의학이라고 해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한 의사잖아요. 앞에 한자가 붙는다고 해서 의사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 한의사 몇몇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한의사니까 응급 상황에서 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아니면 응급 처치 같은 걸 할 수 없어. 나는 나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응급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나서서 환자를 처치를 하고 응급 처치한 다음에 병원 가서 제대로 된 처치를 받아서 그분이 건강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도 진짜 많이 해보긴 했는데요. 저는 법대를 또 가보고 싶긴 합니다. 약간 느껴지시나요?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 관련된 일은 제가 거의 다 처리를 했거든요. 부모님이 학교에 모셔오라고 해도 부모님이 좀 바쁘십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신데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따로 하셨대요. 하셔서 선영이는 법대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문과적인 감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법대 맞는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의사 국가고시를 볼 때 의료법 시험을 봅니다. 의료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법에 맞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약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나는 법 쪽으로 갔어도 되게 재밌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저에게 다시 한번 진로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이제는 약간 법대 쪽을 좀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누구나 다 사람한테 이성과 감성이 다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이성 쪽으로가 더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네. 또 감성적인 사람은 또 감성이 조금 더 많고 이제 그렇겠죠. 그죠? 감성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MBTI 아시죠? 네. MBTI 보면 이성과 감성이 보통 F랑 T로 나뉘잖아요. 저는 항상 F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친구분들이나 학생들도 말도 안 된다고. 너는 F가 되고 싶어서 설문조사를 F 쪽으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말씀하셨듯이 저에게 F랑 T가 공존을 하는데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적인 영역에서는 F가 많이 발휘가 되고요. 공적인 일하는 거나 아니면 판단하는 것은 T적인 영역이 좀 더 많이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저도 느끼기에 태어나긴 T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활하다 보니까 문과적 감성이 좀 들어오고 이러면서 F가 많이 이제 버무려진 거죠. 근데 저는 항상 자기 전에 미래의 제 모습에 대해 상상하는 걸 즐기거든요. 20대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지나고 보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거죠, 사실은. 근데 거의 대부분이 20대 때 꿈꾸던 모습, 30대 꿈꾸던 모습이 지금 이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약간 나의 모습 자체를 어디에 위치를 하고, 그다음 어떤 일을 하고 보다는 이제는 포커스가 내면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10년 후에도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겠죠. 그냥 이 자리에 없다면 나가서 한의원을 개원했을 것 같고요. 개원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모교기 때문에 세명대 한의대 학생들한테 좀 도움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갔을 것 같긴 하고 내면적으로는요. 행복한 사람이고 싶어요. 행복이 행복을 찾으면 너무 끝도 없고 그다음 난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불행해진다라고 하잖아요. 사소한 거 하나에도 행복감을 느끼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잘 살아갈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제가 곧 대학교 1학년 때 시험 봤던 질문인데 그래요? 한 2장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진짜 옛날에는 제가 뭐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되게 너무 민망하긴 하지만 저라는 사람을 정의 내리기가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정의 내리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질문을 딱 받았는데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게 저는 꾸준히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과를 내긴 힘들어. 지금 당장에 내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일단 꾸준히 계속합니다. 그런 끈기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책이요. 저는 원래 좋아하는 작가가 알랭드 보통이라는 그 에세이 작가를 좋아했고요. 알랭드 보통의 책들을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약간 자기계발서 위주로 많이 봤었고요. 30대 때 되니까 에세이 위주로 좀 많이 보고요. 소설류는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소설 보시면 조금 싱거우실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좀 많이 해요, 제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도 엄청 많이 울고요. 소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왠지 책이 주는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기는 종이의 감각이라든지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에세이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여행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동남아 쪽은 웬만하면 다 간 것 같고요. 일본도 다녀왔고 대만도 다녀왔고 뭐 싱가포르 다녀오고 유럽도 다녀오고 유일하게 안 간 곳이 이제 좀 멀리 있는 오랜 시간 가야 되는 곳인데 그래서 계획을 좀 짜고 있긴 합니다. 네. 좋아하는 곳은 유럽입니다. 네. 저는 항상 위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잠깐 제 이력을 소개를 드리자면 제 이력만 한번 듣고 판단해 주세요. 제가 20살 때 수석 입학으로 세명대 한의대를 들어왔어요. 6년 동안 1등을 놓치지 않았고요. 졸업할 때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세명대 충주 한방병원에 수련의로 들어가서요. 4년 수련을 마치고 동시에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했죠. 수련의 한방내과 수련의를 마치고 박사 과정이 1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교로 다시 들어와서요. 조교 1년 하면서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 다음에 1년간 여기에 있으면서 시간 강사를 1년간 했고요. 시간 강사 1년 끝난 다음에 바로 교수 임용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이어진 거거든요. 듣기에 어떠세요? 평탄했던 것 같은데. 엄청 엘리트 인생 같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남들 수업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힘들었죠. 근데 그거는 되게 너무 재수없게 들리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성적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서 1등 반드시 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풍족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석 장학금이 있었는데 저희가 학점 만점이 4.5인데 3.5를 넘겨야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 떨어져 나와서 일단 자취 비용도 있고 그렇죠. 부모님이 어쨌든 내주시고 근데 제가 또 뭐 과외에서 따로 제가 벌어서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어차피 졸업하면 평생 해야 되는 일이 돈 버는 일인데 널 학생부터 그런 일을 시키고 싶진 않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용돈 받아서 쓰고 자취 비용까지 집에서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장학금은 내가 꾸준히 유지를 해야겠다. 근데 3.5를 넘는다고 해서 1등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3.5만 넘자라고 1학년 때 첫 시험 1학기를 봤죠.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전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수석으로 들어오셨나요? 다 운이 좋았어요. 그랬는데 1학기 때 4.0이 넘는 거예요. 대충 했는데도 공부를. 그리고 그때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는 고등학교랑 다른가 보다. 이 정도만 해도 4.0이 넘네?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졸업 전까지 4.0을 다 넘기자, 그냥. 4.5, 만점, A+, 이런 게 아니라 4.0만 넘겨보자. 4.0만 항상 넘겼어요. 저는 졸업 때까지 4.0으로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1등이 유지가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공부를 붙잡고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재수없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재수없는 학생들. 네? 네. 저는 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이야기가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노는 게 중요하지 않니? 너희 20대 공부만으로 보내기엔 나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어쨌든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밖에 나가서 경험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건데, 너희가 좀 더 많은 걸 경험하면, 어쨌든 한의사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라서, 그 사람들을 너희가 나중에 이해하기가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권장합니다. 노는 거를. 대신, 놀되 해야 할 거는 반드시 하고 놀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애들이 그게 더 못됐다고 나왔어요, 저한테. 그게 더 힘든 거지. 네. 할 건 다 해라. 네. 그러고 놀아라.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게 학교 다닐 때는 힘들지 않았어요. 공부하는 걸 전 좋아하거든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싫어하지 않죠. 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는 오히려 엄청 재밌었습니다. 힘들었던 거는 이제 제가 조교로 들어왔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30살, 31살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끝나면 한의원 부원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한방병으로 가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벌이가 어느 정도 좀 생기거든요. 저는 수련이도 벌이가 많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학교 내 가장 하위 조교로 들어왔는데 벌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자취까지 하는데. 근데 제가 30살인데 또 집에 손을 벌릴 순 없잖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고 기존에 제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 이외에 그거는 전혀 소용이 없고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여기 와서 논문을 쓴다고. 결국은 도전인 거죠. 근데 전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도전이 되어서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성격이 좀 느껴질지 모르지만 자유분방한 성격입니다.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엄청 자유분방한 성격이어서 학교 다닐 때는 6개 학년 통틀어서 절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엄청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이라서. 근데 이게 결국 사회라는 거는 규경 내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그 규경 내로 들어오는 시기가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사회생활 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병원은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땐 학교의 연장선이었고요. 정식적인 약간 생활은 조교부터 한 게 아닐까, 사회생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나의 이 모든 개성들을 다 죽이고 여기에 맞추는 게 맞나? 아니면 나가서 내 개성의 장점을 살려서 이걸 펼치는 게 맞나? 근데 그때도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보자 그냥. 일단은 꾹 참고 3년은 버텨보자. 3년 하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나가면 되는 거고 3년 하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유지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3년 딱 버텼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죠. 비혼주의는 아니에요. 네. 뭐 남자친구나 연애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했었고요. 네. 30대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모든 여자들이 다 일하시는 분들은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 와중에 선택의 기로가 있죠. 네. 결혼을 할지 아니면 내 커리어를 좀 더 쌓을지. 근데 저는 커리어를 좀 더 쌓자. 조금만 더, 1년만 더, 1년만 더, 1년만 더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네. 지금이라도 멋있는 분이 나타나. 저는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당장. 준비가 되는. 네, 그럼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성격을 많이 봐서요. 성격이 자상하고 이제 약간 또 바뀌더라고요, 이상형이요. 네, 자상하고 가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이면 됩니다. 네. 최고죠. 저는 돈은 제가 벌면 되거든요. 백수여도? 백수는 좀 본인 거는 본인이 좀 벌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운동 많이 해요. 어떤 운동?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운동은요. 수영이랑 축구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학교에 SMU 스포츠 아카데미 학교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여자 축구 교실이 있어요. 작년부터 축구 교실 가서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 하거든요. 좀 재밌더라고요. 거기는 교직원분들만 아닙니다. 일반인 대상 다, 네, 학생들이랑. 학생들하고 네. 교직원. 네네. 교직원, 그 다음 제천 시민. 아, 시민들. 네.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 진짜요?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왜냐면 저희 지금 한 월수반, 화목반으로 나눴거든요. 지금 한창 신청 기간이에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저희는 환영합니다. 저는 안 되겠죠? 네. 뛰실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많이 뛰진 않거든요. 저희는 환영이에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네. 그 축구 관련된 거 해서 그 대학 내 담비뉴스라고 하는 저널리즘 대학원에서 만드는 그런 약간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작년에 촬영하셔서요. 그거 담비뉴스에 나왔어요. 축구부를 한번 찍어보고 싶네요. 저희는 언제든. 저 말고도 한의대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하세요. 여자 교수님, 여기 한의대 여자 교수님 진짜 많으시거든요.
네, 결혼 안 하신 분들. 아. 네. 그래서 같이 해서요. 저번에 찍으러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하거든요. 네. 좋아하실 거예요. 저 감독님도 계시고, 감독님이 나라라 슛돌이라고 과거에 TV에 뭐 축구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아, 김종국이라는 연예인이 표치가 되어서 감독이 되어서 이제 어린아이들 좀 잘하는 애들 모여서 막 축구하러 다니고 이런 거였는데, 나라라 슛돌이에 나오셨던 분이셔서 좋습니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엄청 T의 성격을 가지신 어머님 밑에서 자란, 네. 티가 나죠. 엄청 독립적이거든요. 되게 자취 생활하면서 떨어져, 20살 더 떨어져 지내면서 힘들 때가 너무 있었는데, 물론 있죠. 없을 순 없죠. 제가 성격이 무던하지가 않은 성격이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전화 드리면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우, 힘들어서 어떡하니. 그런데 할 건 해야지. 네. 그때는, 그쵸. 그때는 그게 너무 서운했는데,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애틋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힘든 시기 때 저희 아버지 생각이 진짜 많이 났고요. 저희 어머님도 맞벌이 하시느라 돈을 버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힘든 와중에 티를 안 내시고,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자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님이 저한테 그렇게 해주신 거, 그 다음 어머님은 그 바쁜 맞벌이 와중에도 끼니를 항상 챙겨주셨어요. 아침에 새로운 반찬, 저녁에 본인이 못 들어오실 상황이 되면 다 차려놓고 가셨어요. 오빠가 있는데요, 연년생. 그래서 집에는 항상 제가 기억하기로 국민학교 중학교 때는 오빠랑 저밖에 항상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 식사를 제가 막 차려주고 항상 그렇게 지내긴 했었는데, 저희 오빠는 그래도 밖으로 많이 나돌았어가지고 제가 주로 집순이었죠. 근데 지금도 감사한 게 엄청 많아요. 지금도. 부모님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